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는 이제 곱셈 계열, 덧셈 계열이 있고, 또 이 산술 연산자들은 주로 수치 피 연산자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겠죠. 근데 이 피 연산자들이 정수일 수도 있고 부동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술 연산자 중에 나머지는 뭐 특이한 점이 없는데 두 가지, 그 나눗셈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들은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알겠지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정수들만 가지고 나눗셈 했을 경우에 하고 정수와 부동소수 또는 부동소수 간의 나눗셈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연산자의 피 연산자가 다르면은 피 연산자의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럼 평가 결과는 그 사용된 타입과 똑같은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 나누기 2.0을 하면은 정수와 부동소수니까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꾸는 거고, 부동소수와 부동소수의 연산은 그 결과는 당연히 부동소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연산은 C하고 C++에서는 정수만 P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연산도 연산 사용할 때는 그 P 연산자가 모두 양의 정수일 때 그 결과가 매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P 연산자 중에 하나가 음수이면 그게 어떤 값이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값은 요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7 나머지 2는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7 나누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 나누기 2는 정수 나눗셈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그 앞에 마이너스와 그건 좀 나중에 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1이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되게 이게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연산자들 사용할 때에는 두 P 연산자가 양수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앞에서 복합 대입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귀차니즘의 요소이고, 그리고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복잡한 것은 이 연산자들은 단항 연산자인데 P 연산자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당연히 양쪽에 올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으면 두 개 다 쓸 이유는 없을 텐데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P 연산자 앞에 오면 증가된 값이 그 표현식의 결과값이 되겠고, 뒤에 오면 현재 값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자체는 그렇게 현재값, 증가된 값 뭐 이렇게 나누게 되면 혼동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실제 이 증가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 지점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제 증가가 되냐면 C에서는 이거를 좀 따지기 위해서 시퀀스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시퀀스 포인트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플러스 연산자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앞에 오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왜 이게 더 효율적인지는 우리가 실제 이 플러스를 우리 클래스에 재정의해 보면 확실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내가 정의하는 타입의 플러스 연산자나 마이너스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어요.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구현하는 함수를 내가 보면 왜 앞에 오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래서 뭐 6가지가 있고요. 또 그들을 가지고 그냥 비교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 연산자들이 다 하고 나서 논리로 결합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우선순위는 비교 연산자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자 관련해서 나중에 그 조건문, 반복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는 가급적 부동소수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부동소수는 반올림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곱, 논리합 연산자는 지연평가, 단축회로 평가를 한다 그러죠. So, lazy evaluation, short circuit evaluation 이렇게 되는데 앞에 거를 먼저 해서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뒤에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nd, 논리곱, 합, 논리합이 있는데 and는 앞이 false면 뒤에 거와 상관없이 전체는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합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것과 상관없이 참이 되니까 앞에 게 논리곱의 경우 앞에 게 false이면 뒤에 걸 안 해요. 그리고 논리합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A가 0이면 이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거짓이 되므로 뒤에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로 B를 나눌 때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요 나머지 연산이지만 나머지 연산의 경우도 0으로 나누기를 해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리 A가 0이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이제 불 타입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C와의 호환성 비교 때문에 비교식들은 정수로 평가되고 이 비교식들의 결합도 결국 정수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0이 false, 나머지는 true로 평가되는 개념, C부터 사용된 개념이 C++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교식에서 이쪽 논리곱과 논리합에서는 이 양쪽에 true와 false가 대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일반 응용을 개발할 때는 비트 연산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인베이디드 프로그램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수준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는 이 비트 연산자를 제법 많이 써야 되는데 일반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비트 연산자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서는 0과 1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가 사용한 데이터들이 0과 1로 표현됐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를 알고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 연산자들은 일반적인 연산자, 산술 연산자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는 비트 연산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효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에는 비트 부정, 비트 곱, 비트 합, XOR 네 가지 연산자하고 또 비트 이동, 그러니까 총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부정은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거고 비트 곱은 AND 하는 거예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이 되는 거고요. 비트 합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고 둘 다 0이어지면 0이 되는 거고 XOR은 다르면 1, 같으면 0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고요. 비트 이동은 비트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비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비트 값은 2의 0승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2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1이 추가가 되면 이거는 홀수이고 없으면은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짝수 홀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비트 연산들은 비트는 이진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시프트하고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모드 8, 모드 16 하면 8 나머지니까 나머지 3비트만 남기고 위에 것들을 다 지우면은 이게 나머지 연산이 되는 거죠.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이 됩니다. 16은 4비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0으로 하면은 나머지 연산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is odd 하는 거예요. is odd. is odd 하면은 n과 비트 1과 AND 시킵니다. 비트 1과 AND 시키는다는 건 맨 마지막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럼 0과 나머지를 AND하면 다 0이 될 때고 남는 거는 마지막 비트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이 값이 0인지 1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는 C++에서는 이게 없어도 똑같아요. 1이면 true이고 0이면 false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정수로 평가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n이 짝수이면은 5동작을 해요. 왜? n이 짝수일 때도 동작을 하는데 만약 n 모드 2를 쓰면은 5동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n이 홀수일 때 n 모드 2를 하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줘요. 그래서 그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is는 2분은 이렇게 되고 비트 연산은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하면은 곱하기 2 하는 경우가 되고 이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하면은 이제 나누기 2가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거는 2인데 왼쪽으로 한 비트를 하면 0100 4가 되죠. 거꾸로 하면 또 4가 2가 되고 나누기 2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2나 나누기 2나 짝수 홀수를 우리가 판별해야 될 때는 우리 또 이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비트 연산자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이동 연산자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오른쪽 이동은 이제 논리 이동, 산술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arithmetic shift, logical shift 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말로는 산술 이동, 논리 이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술 이동이라는 거는 그 부호 비트가 같이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도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그 컴퓨터에서는 정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 표현법을 쓰고요. 2의 보수 표현법이 아니더라도 부호가 있는 정수의 경우에는 항상 맨 앞에 MSB 맨 앞에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음수, 0이면 양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트빈 이거를 헥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80000000이 되고 이거를 이진을 하면은 10000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63승이에요. 2의 보수에 의하면은
맨 앞에 1은 음수 값이고 나머지는 양수 값이어서 이 음수 값에서 양수를 빼서 전체 그 수치 값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얘를 그 오른쪽 시프트 1을 했어요. 오른쪽 시프트 1비트를 시프트 하면은 1000이니까 시프트 하면 0100이 돼야 되는데 이 부호 비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호 비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산술 이동이라고 합니다. 산술 이동. 산술 이동. 그래서 C++ 또 C에서는 이 오른쪽 이동은 다 산술 이동만 합니다. 논리 이동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연산자 자체로는 논리 이동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거꾸로 Shift Left는 여기에 부호 비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부호 비트는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000 있을 때 왼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하면은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래서 그 부호 비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이동이 돼서 1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산술 이동, 논리 이동이라는 개념은 오른쪽 시프트에만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개념을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특정 비트를 1로 설정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일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별로 등장하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비트를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와 원래 데이터를 오화시키면은 0과 오화시키면 원래 데이터가 X가 그대로 이게 1이면 1, 0이면 0 그대로 내려오겠지만 여기가 1이니까 거기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마스크 데이터라 그러고 마스크 데이터와 오어를 시켜가지고 특정 비트 값을 항상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특정 비트 값을 1이 아니라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1이고 그 위치만 0인 값을 마스크 값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데이터하고 AND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과 어떤 데이터들 AND하면 원래 데이터가 되죠. 그런데 0하고 AND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냐? 이 데이터는 보시면은 이 00001이라는 요 데이터는 요 비트를 맨 마지막 비트를 1로 만들어서 요만큼 이동시키면은 요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데이터를 만듭니다. 요 데이터는 이렇게 모든 것이 1인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1인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X화 시키면은 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을 원래 값하고 AND 하면은 그 특정 위치의 값을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토글은 이 AND에서 그 특정 비트를 1로 설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런 값을 마스크 값을 만들어서 AND 대신에 OR 대신에 XOR 시키면은 그 위치만 1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요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 문제는 이제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2의 거듭 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트로 표현하면 비트로 2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10진수로 10의 거듭 제곱을 보면 10, 100, 10000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각 자리가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이렇게 돼요. 1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10, 100, 1000, 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니까 2의 배수가 되려면은 그 비트 값이 1인 비트 값이 그 전체 데이터에 딱 하나만 등장해야 돼요. 딱 하나만 있으면은 이 값은 비트로 어떤 수를 표현했을 때
비트 값이 1인 애가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되냐? 2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보기 위해서는 2로 계속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1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1의 개수를 세려 그러면 그 맨 마지막 비트가 1인지 보는 그 방법을 계속 활용해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이 32비트다. 그럼 포문을 32번 돌리면은 n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나눗셈 연산을 전혀 하지 않고 비트 연산만 가지고 이 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32번 포르프가 돌아야 되니까 느려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 우리가 종종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나눗셈 할 때 그러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는 정수인데 나눗셈을 하는데 결과는 부동소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정수 나눗셈 하면 정수값이 되니까 안 되고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죠. 이 방법인데 C++는 그 버전 스트라우스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로도 타입 변환할 수 있게 size of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이는데 C++에서는 이런 기존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타입 변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타입 변환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타입 변환을 4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const cast, static cast, dynamic cast, reinterpret cast 4가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int를 double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static cast에 해당이 되고요. const cast는 이제 const인 애들을 const가 아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고, 다이내믹 캐스트는 나중에 이제 C++에서 상속 개념이 등장하면 이제 나오는 거고, reinterpret cast는 원래 타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타입으로 바꿀 때 reinterpret cast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요것도 쓸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종종 어떤 데이터들을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바이트 단위로. 무슨 데이터든 상관없이 그럴 때 reinterpret cast라는 걸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타입 변환할 때 내가 이 타입 변환을 왜 하지? 그걸 잘 생각하고 내 타입 변환 용도에 맞게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쓸 거는 일반적으로 쓸 거는 요 static cast이고요. const cast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하면서 dynamic cast는 이제 객체지향에서 상속이 등장하면 조금 쓸 일이 있고요. 뭐 통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파일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요 reinterpret cast라는 것을 쓸 일도 있습니다. 잠깐 코드로 그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요게 C 스타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C++ 추가된 거, 이제 C++는 4종류를 구분하는데 이제 C++에서 권장되는 스타일은 요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예제는 constcast를 예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P가 있는데 얘는 const예요. const 그러니까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P를 이용해서는 그 P가 가리키는 곳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데 이 P를 constcast 해가지고 바꾸면은 이 PP를 이용해서는 요 N을 이제 N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가 이제 일반 변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상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컨스캐스트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지만 실제 찍어보면 n 값은 안 변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가 일반 포인터가 컨스 포인터가 n을 요 상수를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컨스캐스트 한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 표현식과 관련해서 C++ 17에 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 17에서는 그 모호한 평가 순서들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평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중에 일부는 표준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프로그램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뭐 예측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그 컴파일러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었죠. 그것을 이제 C++ 17에서는 개선을 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먼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C++ 17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항상 플러스 플러스 i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i보다 먼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C++ 17에서 일부 평가 순서가 모호하던 것을 개선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찾아보거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C++ 11에 있는 이제 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처럼 이제 다낭 연산자들 여기까지가 4번까지가 다낭 연산자예요. 3번까지가 다낭 연산자이고 4번부터 까지가 15번까지 17번까지가 다 2항 연산자입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여기 3항 연산자가 있죠. 나머지는 다 2항 연산자이고요. 대부분 2항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여기 보면 플러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플러스 A하고 우선순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없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3번에 있는 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는 다낭 연산자인데 얘와 얘가 좀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즉, 요 점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점과 나머지 이런 포인터 연산자나 주소 연산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멤버 액세스하고 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요 멤버 액세스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C++에서는 이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표현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